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실리콘밸리의 정말 핵심적인 인물이면서 또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피터 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특히 그의 어떤 초기 생애 그리고 사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과정을 좀 더 깊게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과연 어떤 경험들이 오늘날의 피터 틸을 만들었을까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선 출생과 유년기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1967년 서독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은 미국 그리고 남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도 보냈다고요? 네, 특히 그 아파르트헤이트 시절의 남아프리카와 나미비아 경험이 독특하죠. 나미비아 수아쿠푸문트라는 곳에 독일어 학교 경험이 자주 언급되는데요. 아, 거기가 굉장히 엄격하고 뭐랄까 보수적인 분위기였다고요? 맞습니다. 자료에 보면 당시 학교 분위기가 상당히 획일적이고 심지어 체벌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런 환경이 역설적으로 어린 틸에게는 권위주의에 대한 강한 반감을 심어줬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극단적인 경험이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의 후일 행보에서 보이는 어떤 개인주의적 성향, 또 반권위주의적인 모습의 뿌리를 여기서 좀 엿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그러다가 1977년에 캘리포니아로 돌아오죠. 네, 캘리포니아 포스터시티에 정착해서는 학업에서 아주 뛰어난 재능을 보입니다. 수학 천재에다가 체스 마스터였다는 얘기도 있고요. SF 소설이나 롤플레잉 게임에도 푹 빠졌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특히 톨킨의 반지의 제왕을 좋아해서 나중에 세운 회사 이름 중 하나를 거기 나오는 팔란티어에서 따왔다는 건 잘 알려진 이야기죠. 아, 팔란티어. 그게 작중에서 멀리 있는 걸 보는 수정구슬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데이터를 통해서 남들이 못 보는 인사이트를 얻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이름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다양한 관심사들, 그러니까 수학이나 체스 같은 논리적인 부분과 SF, 게임 같은 상상력이 필요한 영역, 이런 것들이 결합된 게 그의 좀 독특한 전략적 사고나 미래를 보는 통찰력의 기반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논리와 상상력의 결합이라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자, 그럼 이제 스탠포드 시절로 넘어가 볼까요? 네, 스탠포드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로스쿨까지 나왔는데요. 근데 학위 자체보다도 이때 했던 활동들이 더 중요해 보여요. 학생신문 스탠포드 리뷰를 공동 창간해서 당시 캠퍼스를 휩쓸던 다문화주의를 강하게 비판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섹스와 함께 다양성 신화, 또 다이버시티 미스라는 책까지 공동 집필하면서 소위 말하는 정치적 올바름, 폴리티컬 커렉트네스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죠. 이게 그냥 학생 활동 수준이 아니라 이때부터 이미 보수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사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특히 프랑스 사상가 르네 지라르의 모방 이론에 깊이 빠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 모방이론이요. 사람들이 타인의 욕망을 따라하면서 경쟁하고 갈등한다는. 이 경쟁은 사실 독창적인 목표가 아니라 남을 따라하는 모방에서 비롯된다는 거거든요. 틸이 나중에 제로 투 원에서 강조하는 남들 다 하는 경쟁 N 투 원을 피하고 아무도 안 한 독창적인 것 영 투 원을 만들어 독점적 지위를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의 철학적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모방적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독창성과 독점을 추구하게 됐다. 이런 맥락이군요.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 그래서 이 스탠퍼드 시절은 그의 사상적 기반을 다지고 또 주류 담론에 맞서 싸우는 경험을 쌓은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네. 잠시 월스트리트로 갔다가 금방 실리콘밸리로 돌아오죠. 네, 크레딧 스위스에서 파생상품 트레이더로 잠깐 일했지만 뭐랄까 그 환경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96년에 실리콘밸리로 돌아와서 틸 캐피털 매니지먼트라는 헤지펀드를 설립합니다. 이때 이미 리버테리언,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 철학이 확고했고 기술이야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확신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투자 회사를 차린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신의 철학, 즉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기존의 낡은 질서를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술과 자본을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같은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을 테고. 네, 충분히 그랬을 수 있죠. 기술을 통해 뭔가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이때부터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피터 틸의 초기 생애와 사상 형성 과정을 쭉 따라와 봤는데요. 정말 불안정했던 유년기 환경부터 시작해서 다방면에 걸친 지적 탐구, 그리고 스탠포드에서의 어떤 이념적인 투쟁, 마지막으로 기술을 통한 철학 실현이라는 목표 설정까지 정말 다채롭고 복잡한 배경을 가진 인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일찍부터 형성된 그만의 독특한 세계관, 그리고 기술에 대한 거의 신념에 가까운 믿음이 결국 그를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이자 뭘까? 파괴적 혁신가로 이끈 원동력이 되었겠죠?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의 초기 경험에서부터 꾸준히 나타나는 이 기존 질서에 대한 강한 도전 정신이 과연 그가 추구하는 기술 혁신의 구체적인 방향성이나 그 결과물과는 앞으로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그의 본격적인 실리콘밸리 활동과 페이펄 창업 과정 등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